산을 좋아했던 상미 씨. 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산행을 오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등산 다녀도 잘 다녔어요, 막. 근데 막 내려갈 때 뛰어내려가고 막 이랬죠. 그때 뛰어내려가지 말고 급하게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른들 얘기해 주는 거를 이제 뭐 그때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는 무리가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겠죠. 상미 씨 무릎이 안 좋아진 건 급격히 불어난 체중 탓도 있습니다. 이 3년 만에 30kg 가까이 늘어난 몸으로 험한 산들을 다녔는데요. 건강을 위해 오른 산이 상미 씨에겐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일단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어디 무릎을 부딪히면서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때는 진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무릎 끝이 방바닥에 닿는다 그러면 막 바늘로 송곳으로 무릎을 갑자기 뼈 파는 것처럼 아팠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체중을 감당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움직이는 거의 모든 동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일이 많고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걸 당연히 관절이라고 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관절염이죠.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무릎, 고관절 여기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고 염증이 악화되면서 연골 성분들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서 뼈가 충돌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절염은 관절 사이의 윤활유와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리한 사용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철 나물로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니 오를 때의 힘듦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살을 찢는 통증과 즐거움을 맞바꿀 순 없습니다. 너 오늘 계단 올라오면서 엄청 힘들었겠다. 그래도 오늘 이모도 오고 어머님도 와가지고 좀 낫지. 아니 어머님하고 나보다도 네가 무릎이 약해서 어쩌냐. 이모가 잘 챙겨주면 되지. 난 무릎이 튼튼한데. 나만도 못해요. 관리를 잘해야지 어쩌냐. 이모 나이 되면 그냥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상미 씨.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데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 떨릴 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벌써 다리가 떨려서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초라해지고 한심해지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이 나이에 아직 뭐 나이가 엄청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런 모습 남들이 보는 거 되게 창피하고 불편하죠. 관절의 노화로 오는 퇴행성 관절염.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걸까요? 관절의 나이는 연령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노년층의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40, 50대의 발병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젊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최근 들어 줄곧 아프던 왼쪽 무릎의 통증이 심상치 않다는 상미 씨. 그런데 요즘은 안 아프던 오른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양쪽 무릎을 모두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절 기능보다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통증인데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인된 통증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바스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의 줄임 표현으로 시각 아날로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임상실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증 척도 중 하나입니다. 이 측정법은 동일한 환자의 통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정확도도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건 짐작이 현실이 될까 두렵기 때문인데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지금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 무릎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릎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나온 거 있죠. 그리고 이쪽도 뾰족 솟아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보면은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도 보이죠? 양쪽에. 지금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대략 3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관절 간격이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한 2단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요. 0단계는 정상을 나타내는 수치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골극이라고 하는 뼈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골 조직 같은들이 군뼈들이 보이는 경우를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관절염 끼가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관절염 2단계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어 있고 골극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 3단계는 관절 간격이 한 50%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골극은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 4단계는 75% 이상으로 골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골 변형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손실과 관절 간격에 따라 관절염 초기인 1기부터 4기로 나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염증과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무릎이 각각 관절염 2단계, 3단계로 초기 단계를 벗어난 상미 씨의 검사 결과 관절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을 방치해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면 더 이상 내 관절로 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엔 회복과 재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비용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